이름이 뭐더라? 이재명이구나.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이분이 저러지 않으니 왜 저러시?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아프신 것 같은데. 정권 교체 이루는데 제발 이번 이재명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원래 전향한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걱정돼서 혹은 뭐 네. 여러 가지 말을 해주려고 독일에서 굳이 전화를 했는데 아주 열받게 만들어서 꼭 투표하러 나오게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그죠. 보리밥집 다니고 뭐 영화관 다니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고 있으니까. 예. 그 지지현 판사. 어디 룸살롱 테이블 차지를 시간으로 한다는 계산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아니 그런 습관이 나온 건가? 여전히 불안감이 사람들한테 아. 있어요. 예. 그 불안감에 대해서 우리 신경 안정제로 풀어보자는 뜻인데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다고 평상시에 해오셨는데 마지막 토론에서 큰 사고 쳤잖아요.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없다고 제가 이미 수년 전부터 말을 해왔는데 네. 이번 건을 보면 그 이제 속이 빤히 보여요. 우선 그 참 헛짓거리 한 건데 헛발질 하다가 자기가 넘어진 거거든. 맞아요. 우선 그 이준석 후보가 자주 출몰할 한 것으로 자주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커뮤니티 거기에 이렇게 또 그거보다 더 저지른 어떤 유튜브에서 이렇게 편집해서 올려놓은 그런 게 있어요. 댓글이 어떤 사이트에. 근데 그게 사실 거기 나오는 표현을 보고 한 것 같은데 이제 젓가락만 똑같은 표현이고 거기 있는 그 댓글은 이렇게 남자를 얘기한 댓글이거든 그게. 아 그래요? 애초에. 예, 그러니까 지어낸 거야. 원래 남자. 그러니까 그런 그 사실 확인도 안 된 예. 그 쪼가리가 있긴 한데 예. 그 출발이 된 그 쪼가리도 대상은 또 남자였어요? 예, 젓가락 그 얘기가 나온 멘션은 남자고 그다음에 그게 이재명 후보의 아들과 관계 있다는 근거도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그걸 물었어. 그래서 이재명 아들이 그랬다는 거냐?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없고. 잠깐만 이거 한번 들어봅시다. 예. 저는 이재명 후보의 그 아들이 그 사람이라고 특정해서 이번에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럼 왜 얘기했냐고. 그 얘기 왜 하냐고. 그러니까 저게 통치 결정이 없다라고 끊어주세요. 보도가 된 걸 제가 저게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 아들하고도 아무 관계도 없는 어떤 퀄리티가 아주 떨어지는 사이트에 그 댓글을 그것도 가세현에서 편집해 놓은 거를 가져다가 남자를 여자로 바꿔가지고 그래갖고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질문을 한 거거든. 경악을 금치 못할 진짜 와. 그러니까 그 내용 눈이 진짜 제가 그 듣다가 와. 그러니까 저거는 뭐 그냥 돌았나 봐. 그냥. 와. 그러니까 그런 오늘 보니까 정치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 예, 그 우리 청소 좋아하는 사람들 있는 사이트에 게시판에 그런 게 나왔더라고. 그 이준석 부모님 아니 이재명 후보 아드님을 어떻게 공격하려고 했는데 봤더니 이준석 후보 부모님의 아들이 더 저지른 것 같다고. 예? 야.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가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씨 그냥 정치 그만하시고 국민은 당신을 원치 않으니까 개인의 행복을 찾아 떠나세요. 요즘 떠나는 사람 많더라고 개혁신당. 예전부터 그러셨거든요. 이준석 후보한테 필요한 건 지금 돈을 벌어보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네. 그 생활 한번 해봐. 그냥 아빠 찬스로 그다음에 아빠 친구 찬스로 뭐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 살아왔잖아. 이제 그만하고 본인 능력과 본인의 힘으로 돈 벌면서 한번 세상에서 살아봐요. 네. 자, 이준석 후보 이야기는 길게 안 하고 싶어 하시니까 근데 이제 후보가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학창 시절부터 아셨고 그 부인도 아시고 김문수 후보를 아신 시절이 굉장히 오래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 따님은 저를 기억 못하겠지만 저는 그 따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죠. 집을 드나드셨다면서요? 예, 김문수 그럼요. 후보가. 이웃에 살았고. 이웃에 살았고
그리고 부인도 잘 알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수감됐을 때 구명운동도 하지 않으셨나요? 아 제가 그 법정 진술 같은 걸 다 메모해가지고요. 네. 기억으로 복귀해서 그 일종의 야매 녹취록 만들어가지고 어. 사방에 붙이고 다니고 뿌리고 다니고 그 그 집도 시절에. 오랫동안 했어요. 예. 부인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같이 했죠. 예. 그죠. 우리 같이 잠도 많이 잤어요. 농성장에서. 농성장에서 밤새면서.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젊은 시절부터 정치인 시절까지 왜냐하면 경기도지사 선거 때 상대도 해봤고, 예. 근데 최근에 김문수 후보 그리고 그 부인 설 씨, 저는 납득이 김문수 후보 저도 길게 인터뷰해 본 적도 있고 지켜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 인생을 쭉 되짚어 보면은 노동운동하다가 저 신한국당인가 그때 지금 국민의힘 전신으로 넘어간 것까지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꽤 많이 있으니까. 예, 그때 이제 소련 몰락하면서 그때 글로 넘어간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왜 갔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뭐 내놓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김문수 후보 자신이 그때 간첩 이선실 사건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영상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네. 그때 민주당 정치인들도 거기에 엮여가지고 고생한 분들이 있는데 민중당도 그때 다 엮였거든. 민주당은 이 김문수 후보의 당이었어요 그때. 예, 뭐 이재호, 김문수 뭐 예. 이런 사람들이 하던 당인데 그거를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덮어주고 대거 영입했다는 썰도 많이 돌고 그랬어요. 왜 저 사람들 한꺼번에 절로 갔겠냐. 근데 뭐 그거 다 지난 일이고 네. 이제는 또 뭐 그 당내 갔으니까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잘하면 되죠. 저도 근데 잘할 수가 없어. 잠깐만요. 넘어갈 수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제가 이건 진짜 이해 안 간다고 하는 대목이 박근혜 탄핵 때 갑자기 그 직전까지는 박근혜를 비판하다가 박근혜 탄핵 때 어느 날 갑자기 아스팔트의 전사로 돌변했거든요. 그 과정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원래 그렇게 좀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끝까지 간다고. 아니 근데 왼쪽을 하든 오른쪽을 하든. 그 직전까지 박근혜 비판적이었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왼쪽 극단에서 오른쪽 극단으로 쭉 평생에 걸쳐서 이동해온 분이잖아요. 그 도정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냥 그런 거는. 그거를 일관성 면에서 자꾸 왜 앞뒤가 안 맞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논리적으로는 타당한 지적인데 그냥 이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유리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가 권력을 추구하는데. 그러다가 근데 그렇게 해갖고 대통령 후보까지 됐잖아 드디어. 근데 예. 그때는 박근혜 편에 서가지고 이길 수 없잖아요. 그때 왜 태극기 전사가 돼서 정강훈까지 가버렸지? 나는 그 대목이 이해가. 그거 했기 때문에 지금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 그렇긴 한데 근데 그 선견지명이 있는 거지. 선견지 왜 그 김문수 후보를 그렇게 과소평가해요? 굉장히 긴 안목으로 언젠가 내가 이 당의 대통령 후보를 먹고 말 거야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해왔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주자고요. 그 글로 넘어가던 시절에 그때 독일에 계셨죠. 예. 통화해 보신 적은 없어요? 그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통화했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통화가 안 되더라고. 그 설란영 씨가 중간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대잖아. 집 전화를 해야 되는데. 네. 왜 전화하셨어요 그때? 그 기왕 간 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가서 좀 잘 하시라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왜 안 바꿔준 겁니까 부인이? 아니 안 바꿔준 건 아닌데 내가 바꿔서 통화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더라고. 통화하다가? 예. 왜요? 그냥 아주 의례적이고 사무적인 응대여서. 설란영 씨가? 예. 원래 잘 아시던 사이잖아요. 저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당신하고 더 이상 얘기하기 싫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설란영 씨의 개인적인 판단이겠어요? 김문수 국회의원 당선자의 판단이죠. 그거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그 전에 동지고. 그건 옛날 일이잖아. 아니 국회의원 빨갱이 시절의 일이잖아. 이제 전향했으니까. 예. 원래 전향한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걱정돼서 혹은 뭐 네. 여러 가지 말을 해주려고 독일에서 굳이 전화를 했는데 국회의원 당선됐다고. 근데 전화를 받는 설랑영 씨 잘하시잖아요. 잘 알죠. 예. 그죠? 당선됐다고 전화한 게 아니라 당선돼서 인터뷰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요? 그게 뭐 겸손하게 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내가 잘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 김대중 오른팔 박지원 이긴 것이 너무 좋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자세로 국회의원을 하면 잘 안 될 것 같아서 아 진짜 주제 넘게 내가 얘기하려고 전화했는데 진짜 걱정이 돼가지고 예. 동지 예, 그 동지애라기보다는 좋아하던 형이었으니까 잘 되기를 바랬죠. 그래서 걱정돼서 전화했더니 그렇게 잘 알던 그때 동지였던 설나영 씨가 의례적으로 더 이상 전화할 필요 없어요라는 뉘앙스로 전화를 받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말을 할 수가 없죠. 저 누구라고 얘기했는데. 유시민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남편 그 국명 활동 같이 한 거 아닙니까 그때? 그렇죠. 야 그러고 나서 끊어졌다. 예, 그 뒤로는 사적인 어떤 대화는 한 적이 없고 이제 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후보 토론 같은 거나 하고 그랬지 뭐 그 외에는 없죠. 그러면 설나영 씨를 이제 처음 본 분이 많거든요. 근데 오래전부터 아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설나영 씨가 뭐 여기저기 지면도 혹은 영상으로도 많이 등장하시는데 그 우리 설나영 씨 영상 중에 틀 거 있습니까? 준비된 거 아무거나 하나 준비해. 자, 남편 표를 열심히 깎고 있더라고요. 예. 그 저도 그 납득하기 진짜 어려운 지점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 틀어봐 주세요. 제가 노조하게 생겼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노조는 아주 과격하고 세고 못생기고 저는 반대되는 사람이거든요. 예쁘고 문학적이고 부드럽고. 왜 저렇게 얘기하지? 아니 저런 얘기야 문학적 표현이니까 그렇다 쳐요. 문학적 표현 아니지. 어쨌든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신분이 달라졌잖아요. 본인도 노조위원장 출신이지만 구로2공단인가 거기 세진전자라는 그 전자부품 회사의 노조위원장을 했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잖아요. 지금은 자기는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대통령 부인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통령 명부인이 안 될 건데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부인이 부인을 공격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그건 없죠. 그러니까 그 표를 깎는다고요. 그 자꾸 김건희 떠올리게 하잖아요. 그 왜 본인이 이제 부인으로 나와서 왜 이재명 후보 부인을 공격하죠?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저기 다 집단적으로 정신이 나갔어. 저기. 아니 왜? 아니 남편은 TV 토론 나가가지고 무슨 가짜 총각, 가짜 검사 뭐 범죄자 이러고 앉아 있고 그 배우자는 나가가지고 경제 후보 배우자를 또 싣고 있고 이게 도대체 부창부수도 이런 희한한 부창부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하들은 대통령 부인 안 돼. 그러니까 그 하시지 말라고라고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저기.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으로서 지켜보면 어때요? 별 감정 없어요. 망하는구나 그거지. 이제는 뭐 애정이 없거든 나는. 네. 그래 망해라 망해. 그렇게 하고 있죠. 망해. 아유 망하는 김에 그냥 싹 망해라 폭망해라 그렇게 하고 있죠. 그거 말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뭐 전화 걸어서 그러지 말라고 해요? 말도 듣지는 않겠죠. 예. 예. 뭐 근데 얘기지. 그 대목은 아직 이해 못하시죠? 확 넘어간 거. 박근혜로 확 넘어간 거. 아니 그거는 그게 권력을 쟁취하는 방법이 쟁취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그걸로 간 거예요. 난 그걸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대선 후보가 된 과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제 내가 얘기했잖아 사고로 된 거라고. 그러니까 맞아. 그 완제품이 못 나가고 반제품이 나간 거라고. 사고. 그러니까 김문수라는 반제품을 거쳐서 한덕수라는 완제품으로 이제 해서 출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반제품에서 완제품 가는 과정이 이게 삑사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반제품이 그냥 출시된 거야 상표 달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예. 그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 세우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 지금 유세하는 거 토론하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아 그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큰 사고 난 거지. 토론 볼 때면 저는 이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안 되는 분이었구나.
일단 집중력도 없고 말도 황선수설하고. 예, 그 시간 총량제 토론과 주도권 토론도 구분을 잘 못해가지고 사회자한테 지적질 당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 토론의 룰조차 숙지 못하는 사람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 진짜 윤석열보다 더 최악이야 내가 보기에는. 자, 그래도 저는 그래도 낫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집중력을 잃게 만들어가지고 어유 저건 실점하기도 어렵게 만들었네. 그 이준석은 막 집중해서 듣다가 본인은 득점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고 있으면 큰 실점을 하는데 아니 뭐 지지율 10%짜리가 실점하고 득점할 게 뭐 있어요? 김문수 후보는 네. 잘 들어오질 않아요. 저거는 왜 대선으로 그러니까 올라갔지? 그 이준석 후보의 존재라는 것은 소위 보수의 분열의 증상에 불과해요. 이준석은 그냥 멀쩡히 있던 당대표를 윤석열이 쫓아내는 바람에 저렇게 당이 만들어져 가지고 따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거는 윤석열이 만들어낸 집권연합 분열의 증상에 불과해요. 저거는 어떤 주도적인 요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냥 증상이라고 저거는. 네. 반제품과 증상. 자, 이재명 후보도 오랫동안 봐왔는데 이재명 후보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처음 등장해서 몇 번에 걸쳐서 여기까지다 하는 단계들이 있었거든요. 그 단계를 굉장히 어렵게 넘어갔어요. 어렵게 넘어갈 때마다 발전 도상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때마다 발전했다. 근데 최근에는 또 다른 국면의 발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좀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이재명 후보의 진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재명 후보를 제가 발전 도상인이라고 이제 얘기한 거는 이제 하도 그 당시에 3년 전 대선 때 문제가 많다고 사람들이 비판하고 걱정하니까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해 나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사람이라는 거는 어떤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완성된 형태의 어떤 인격이나 캐릭터를 가진 사람보다는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는 편이 좀 낫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뛰어난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이상의 것이 대통령이 되고 나오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정말 뭐 제가 처음 봤던 2010년 지방선거 그때하고는 아예 비교가 안 되고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도지사가 되었던 2014년 그때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요. 그때 이재명 2014년, 2018년 그때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요. 그때 뭐라고 그랬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반대편에서 말한 게 아니라 민주당 코어 지지층이 이재명은 여기까지다. 예. 그런 얘기 많았어요. 예, 왜냐하면 미숙하고 네. 어떤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그 학습 능력으로 그 한계들을 계속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맞아요. 지금 보면 저는 예전에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슷한 점이 많은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가면 갈수록 김대중 대통령하고 비슷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를 느끼냐 하면 최근 모습은 주류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직 인지를 못하는 건데 민주당은 오랫동안 비주류 세력이었어요.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비주류의 주류였고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비주류의 비주류였어요.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기를 거치면서 민주당 전체가 한국 사회의 주류로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기호를 1번을 가지게 된 거예요. 2016년 총선에서 1번 가지고 와가지고 맞아요. 이제 확고한 1번이 됐어요. 이제 총선에서 3번 연속 이겨서 1번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 사회의 주류를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민주당의 많은 정치인들이 주류 인식이 없죠. 여전히 비주류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빠르게 주류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의 주류 정치인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 후보도 비주류였거든 민주당에서 원래는. 비주류의 비주류죠.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류로 진입할 때 그 주류로 진입하는 정당의 비주류였어요. 그때. 근데 이 출발부터 정치인이 비주류였고, 예. 예, 확고한 주류로 자리 잡은 민주당의 확고한 주류로 지금 올라온 거예요. 이게 학습 능력인데 최근에 이제 중도 보수론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개혁신당 인사들이나 과거 보수 인사들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영입하고 이게 다 그건데 이게 옛날 민주당 방식의 비주류 정서로는 저런 사람을 왜 받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비빔밥 되냐 잡탕밥 되냐 이런 반발이 나올 텐데 이게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점점 더 민주당의 정치인과 당원과 지지자들이 자신들이 주류가 되었음을 알게 됐어요. 주류는 너그러운 거예요 원래. 그렇죠. 예, 바다는 강물을 마다하지 않아요. 어떤 강물은 좀 맑고 어떤 강물은 좀 혼탁해도 모든 강물을 다 받아들여요. 그게 주류거든요. 좋은 해석이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주류 정당이 되었고 이재명 대표는 그것을 선도하는 주류 정치인이 됐어요. 지금 한 10년, 15년의 시기를 거치면서. 그래서 굉장히 이런 변화는 놀라운 변화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론을 폈던 거는 예전 같으면 왜 진보를 버리고 중도 보수로 가라고 그렇죠. 반발을 할 텐데 이 반발이 적은 이유는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도 느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류구나. 주류는 품이 넓어야 돼. 이런 사람 들어온다고 우리가 변할 리도 없고. 그렇죠. 우리가 몇 사람 이렇게 영입하고 보수 인사들이 선대위에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지 않아. 이미 중도적인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 의 기반이. 이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비 이번 여름호의 권두 대담에 그 이남주 교수랑 백낙천 선생이 대담한 게 있는데 최근에 나온 책에 네. 거기 백낙천 선생은 변혁적 중도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변혁적 중도를 이끌고 있다고 형성시키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변혁적 중도 이 두 가지 과제를 민생 한반도 평화 두 개로 잡으셨는데 저는 좀 더 다른 용어를 써요. 저는 유능한 중도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유능한 중도. 예, 유능한 중도는 좌우를 통합해요. 능력이 부족한 중도는 찢겨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극중주의 표방했던 안철수 씨가 한때는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다가 그다음에 국힘 쪽으로 기울었다가 저쪽으로 포섭돼 버리잖아요. 네. 그게 능력이 부족한 중도는 그렇게 돼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 민주당 전체를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유능한 중도거든요. 유능한 중도는 좌우를 통합해요. 좌우가 빨려 들어가죠. 그렇죠. 그게 이제 90년이 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한 사회가 잘 될 때를 보면 민주주의 사회가 중도 진보 중도 보수가 유능할 때 그때 극단주의 세력이 약해지고 정치가 조금 더 생산적인 쪽으로 가게 돼요. 그 전우영 교수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거 맥이 닿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김영삼, 김대중이 실패했던 단일화 그리고 3당 합당하고 그때 만들어졌던 틀대로 지금까지 왔는데 김대중, 김영삼 실패했던 단일화를 이재명이 하고 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1987년 대선 때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38%인가 득표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게 역대 대통령 중에 최저 득표율이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YSDJ가 각각 28, 27 뭐 그렇죠. 이 정도 쪼개가고 예. 합쳐서 55%를 가져갔어요. 맞아요. 김종필이 덩다리로 나와가지고 충청도에서 표를 또 한 10% 가까이 가져가고 이렇게 됐던 건데 그러고 나서 노태우 민정당, 그럼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이 셋이 손잡고 평화민주당 김대중을 고립시켰잖아요. 3당 합당이라는 걸 그게 했죠. 90년 3당 합당인데 그때 만들어진 지형이 최근까지 왔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30년에 걸쳐서 평화민주당에서 출발한 이 민주당이 야금야금 동진하면서 수도권을 석권하고 충청도를 잡고 그건 충청도 잡은 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노무현 후보가 행정 수도 충청권 그걸로 잡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4.3으로 제주도 잡고 그리고 야금야금 동쪽으로 전진해서 PK를 많이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PK가 원래 야도였는데 그렇죠. 3당 합당하면서 김영삼과 함께 넘어가 버렸고 지금 만약 이번 대선에서 PK 쪽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한다면 이게 역 3당 합당 효과예요. 그러니까 그 호남을 고립시키는 그 지역주의 구도, 예. 거대 보수당의 이 지배하는 지역주의 구도가 그게 이제 보수의 기술이었는데. 예, 1990년에 만들어졌는데 예. 이게 지금 35년 동안 해체의 과정을 걷다가 이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구조 변화. 어마어마한 거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3당 합당하면서 부산을 보수가 예. 우리가 남이가로 붙여서 가져간 이후로 한 번도 깨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그때 민주당이 완전 비주류가 됐거든요. 그렇죠. 고립됐죠. 예, 그거 35년 걸려서 지금 주류로 올라온 거예요. 호남 고립 전략이었는데 이제는 TK가 섬이 되는 지경이 이르는. 역보위 당하는.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이 민정당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민정당. 그 이름도 민주정의당으로 아예 바꾸든가. 오래 걸렸어요. 예. 거기에 처음으로 도전장을 내민 정치인이 노무현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노무현을 기억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살아남았고요. 그 네. 포위당한 그 구도 속에서 수도권 김종필 빌려와서 살아남았죠. 예. IMF 도움을 받고. 충청도에서 김종필 땡겨오고 네. 경상도에서 박태준 땡겨와서 DJT 연합을 그러니까요. 해서 겨우겨우 절반의 정권 교체를 한 거예요. 1%대로 이겼어요. 살아남은 거예요. IMF까지 벌어졌는데도 그리고 이제 그 구조의 도전을 본격 시작한 게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처음으로 이 구조가 문제라고 말한 분이고 처음으로 그걸 깨려고 하셨죠. 예, 자기를 다 바쳐서 그걸 깨려고 했던 분이고 맞아요. 그 성과 위에서 쭉 와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중도 포지션으로 가서 유능한 중도로서 좌우를 통합하는 그림. 그렇게 해서 1990년 3당 합당이 만들어낸 지역주의 정치 구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처음으로 완전히 깨는 겁니다. 예. 처음으로. 이렇게 가는 거여서 저는 상당히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내 일은 아니지만 뭐 내 일은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도 예. 그 한가운데서 수많은 낙선과 욕을 먹고 수많은 실험 정당 만들었다가 깨지고 예. 그 이걸 해주는 이재명 후보가 고마운 거예요. 저는 그 나는 하지 못했지만 또 많은 분들이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흐름 위에서 이것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완성시켜가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요. 그 이제 야 발전도 상인 맞구나 그렇게. 대단한 장면이죠, 사실. 그래서 저도 그 3당 합당부터 생각해서 지켜보면 와, 이 대단한 장면이다. 이번 선거가 내란 종식 하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그 90년대를 3당 합당이 만들어낸 공고한 체제가 깨지는 거구나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 지지율 1%로 여론조사에 처음 잡혔던 성남시장이 2016년에 예. 지금 9년이 지나서 유능한 중도로서 좌우를 통합하는 그런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서 지금 와 있잖아요. 그 사이에 한 10번쯤 죽을 뻔했죠. 10번쯤.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상황에 한 10번쯤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지지층을 한 사람 한 사람 모은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어떤 바람이 휙 불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정말 그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지층을 모아서 이만큼 온 거거든요. 대단한 거죠. 예. 대단한 거 맞습니다. 예. 굉장한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개인적으로도 많이 변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발전도 상인이죠. 예. 그 얘기는 제가 그 월요일 날 나오신다고 하니까 직접 얘기해 볼까 하는데 저도 이제 그 정치 초년병 시절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 큰 변화를 느끼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의 탄생부터 네. 대통령 당선까지를 다 보는 경우잖아요. 드문 경우죠. 예, 아주 드물죠. 예. 아주 드문 경우예요. 예. 탄생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예. 당선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게 이제 새로운 시작이긴 한데 뭐 이런 얘기 하려고 나 부른 거예요. 예,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신경 안정제하고 상관없는 건데. 아니 이제 좀 이따 그 얘기는 하면 되고 자, 이 지난 6개월간 가장 놀랐을 때가 언제입니까? 뭐 수많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건 벌어질 일이 벌어졌구나 이런 일도 있었겠지만 야 이런 것까지 내가 예상 못했다. 12월 3일이죠 그거는. 그 물론 그렇긴 한데 그 이후로 가장 놀라웠. 12월 3일 이후에 네. 저는 제일 놀라웠던 거는 윤석열 풀어준 거예요. 저도 그래요. 석방 진짜 충격적이었죠.
그 참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자가 걸어 나온다고 다시. 와. 그 제가 저 윤석열이 풀려난 것이 이 조기 대선에서는 국힘당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그렇게 그렇죠. 그때는 아직 탄핵 인용이 나기 전이었는데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예, 그 얘기 했거든요. 지금 그렇죠. 사람들 아주 열받게 만들어서 꼭 투표하러 나오게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그죠. 보리밥집 다니고 뭐 영화관 다니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예.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 저때 무서웠다는 사람 많아요. 맞아요. 저때 그러니까 이 뉴스공장에 나오는 것을 칭찬해주는 이 게스트들 중에 뉴스공장에 나오는 걸 칭찬해주던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해요. 이제 안 나가면 안 되냐고. 계엄 때도 그런 말을 안 했는데 다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런 말을 처음으로 들었다고 하는 게스트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나오는 걸 보고 정말 공포스러웠던 거죠. 이게 진위 쿠데타여서 진짜 겪어보지 못한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도 제가 했는데 얘기했어요. 그 예상도 뛰어넘는 일들이 많았어요.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마법의 산수 그 지지현 판사. 어디 룸살롱 테이블 차지를 시간으로 한다는 계산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아니, 그런 습관이 나온 건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근데 그 지지현 판사가 이 대선이 결과가 새로운 정권으로 결과 지어지지 않는데 그 태도를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표차를 내야 돼요. 어마어마한 표차를 내야 된다고 예, 하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한 표차를 내야 돼요. 그냥 이기는 걸로는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마어마한 표차를 내야 됩니다. 당에서야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표차를 내고 말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가장 화제가 됐어야 할 출마 선언은 안철수 후보예요. 왜죠? 안철수 후보 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나 몰라. 패배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위법한 조치로 심판된 것입니다. 질 후보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 시대를 교체하자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뭉쳐야 대한민국을 미래미국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재판관님들께서 헌법 수호자로서의 소명, 헌법재판관님들께서 지향해야 할 것은 헌법재판관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엄격하게 규정된 자유민주주의 체제 파괴 세력 대한민국을 혼동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정계에서 은퇴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저분이 예. 저는 컨디션이 안 좋은 거 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대본이 미리 있는데 저도 뭐 발음은 후진 사람이라 발음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고 저분이 컨디션이 안 좋은가? 요즘에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시 기자회견을 했는데 예. 발음이 더 안 좋아요. 요즘 토론회 때도 그래요. 보면. 아프신 게 아닌가. 이분이 저러지 않으니 왜 저러시?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아프신 것 같은데.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 맞고 정권 교체 이루는데 제 힘 바치겠습니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의 승리고 역사의 승리가 될 겁니다. 저 안철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죽느냐 사느냐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옹호한 후보로는 이재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국민을 믿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름이 뭐더라? 이재명이구나. 죄송합니다. 매일같이 주민분들로부터 계속 지금 구박받고 있습니다. 제 구박받는 거 멈춰주기 위해서라도 제발 이번 이재명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 죄송합니다. 이번 김문수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1번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